40페이지 보면 원이구나. 이거 채점 돼 있니 얘들아? 아니요. 다 불러줘야 돼. 일단 답부터 적어줄게. 시점부터 해보자. 넘겨도 돼요? 네. 그 다음에 다음 오늘이 20일. 이제 너 일주일 남았어. 자, 한번 봐보자. 1번부터 8번까지 질문 있니? 1번부터 8번. 2번. 자, 한번 봐볼게. 우리 이거 x의 범위가 이렇게 있고 y의 범위가 이렇게 있을 때 마이너스 2xy 범위를 구하라 그랬어. 그럼 먼저 xy의 범위를 구하자. xy의 범위. xy 범위 어떻게 구한다냐면 얘가 y랑 곱해줄 수 있는 게 다 곱해보면 마이너스 2, 마이너스 4 나오고 얘가 이렇게 곱해보면 4랑 8이 나와. 그럼 이 중에서 가장 큰 값과 가장 작은 값 사이 있으면 된다고 그랬거든. 마이너스 4부터 8까지 이렇게. 그래가지고 마이너스 2xy니까 이제 양변에 마이너스 1을 곱하는 거죠. 마이너스 1을 곱해보면 부등호 방향 반대로 바뀔 거야. 그래서 내가 거꾸로 적었어. 이렇게 되는 거 할 수 있겠네. 마이너스 2만 곱해주면 되겠죠. 오케이? 그 다음 또 질문 7번이요. 7번. x에 대한 부등식에 해가 모든 실수일 때 a 값을 n, 해가 없을 때 a 값을 n이라고 하자. 그러면 일단 부등식을 풀러가면 항상 x가 있는 항은 좌변으로, 어느 항은 우변으로 넘겨가지고 x로 묶어볼게. 이래 되겠네. 자, 해가 모든 실수일 때든 해가 없을 때든 항상 x랑 곱해지는 이 값은 0이 돼야 돼. 특수한 케이스에서는. 그래야 이 값이 0이 돼야 여기 x의 값이 0이 돼야 x의 값에다가 어떤 값을 집어넣든지 간에 성립하든 성립하지 않든 이렇게 따져주거든. 그러면 다시 말하면 a제곱 마이너스 1 값은 0이 돼야 돼서 a가 될 수 있는 값은 플러스 마이너스 1이 돼야 되거든. 근데 이때 이 우변 또한 0이 된다고 하면 0 곱하기 x가 0보다 적거나 같다 이렇게 될 거야. 그러면 여기 x에다가 어떤 숫자를 집어넣든지 간에 좌변은 0이 되겠죠. 우변도 0보다 적거나 같다네. 그럼 이 식이 성립하는 식이야? 성립하는 식이죠. 그럼 이걸 만족하는 해는 모든 실수가 되겠네. 즉 다시 말해서
이 좌변도 0되고 우변도 0되는 값이 뭐야? 이 값도 0되고 이 값도 0되는 값이 a는 1이 되겠죠. a는 1. 1이 모든 실수일 때, 즉 m 값은 1이 되더라. 이렇게. 그러면 이번에는 좌변이 0되는 값은 a가 1하고 마이너스 1 중에서 1은 썼어. 그럼 마이너스 1 남았네. 그럼 a 자리에 마이너스 1을 집어넣어 볼게. 좌우변에. 그러면 0 곱하기 x는 마이너스 2보다 적거나 같다. 식이 이렇게 나올 거야. 근데 x에다가 어떤 숫자를 집어넣든지 간에 좌변은 0이 될 거야. 근데 우변은 마이너스 2네. 0은 마이너스 2보다 적거나 같다. 이 식이 맞는 식이야? 틀린 식이죠? 즉 다시 말하면 이걸 만족하는 x의 값은 존재하지 않겠네. 즉 해가 없겠네. 그래서 n 값이 마이너스 1이 돼서 빼주면 답은 2가 되더라. 이렇게. 자, 그 다음 오른쪽 페이지 볼까요? 오른쪽 페이지 9번부터 16번까지 질문. 15번 15번 말고 또 없어? 얘들아? 15, 16? 다른 애들 없어? 13번? 13번부터 볼게. 13번 13, 15, 16. 자, fx가 지금 어떤 함수냐? 요렇게 생긴 아래로 불러온 이차 함수네. 그리고 gx가 요렇게 생긴 위로 불러긴 파란색 함수야. 이렇게. 그렇게 봤을 때 fx랑 gx랑 곱했을 때 0보다 커야 된대. 다시 말하면 f랑 g가 둘 다 플러스인 경우, 두 번째 f랑 g가 둘 다 마이너스인 경우, 이렇게 두 가지로 나뉘겠네. 그러면 f랑 g가 둘 다 플러스인 경우부터 봐보자. f가 플러스인 구간, f가 빨간색이야. 빨간색이 플러스라는 말은 x축보다 위에 있는 범위를 말해. 즉 다시 말하면 c보다 왼쪽과 d보다 오른쪽 이 범위를 말하겠죠. 그러면 이때 파란색 gx도 양수인 거, gx도 양수인 거는 a부터 f까지 해가지고 요렇게가 양수네. 맞니? 그러면 이거를 동시에 만족하는 범위는 어디냐고. 동시에 만족하는 범위, f도 양수면서 g도 양수인 구간. a부터 c까지 하면 될까? a부터 c까지 하면 이때 g는 한 요 정도 됐을 거고 c는 요 정도 됐겠네. 이렇게 a부터 c까지. a를 넘어가 버리면 g가 여기 돼 버리니까 음수가 돼 버려. 그래서 a부터 x가 c까지 이렇게 되는 거죠. 더 있을까? 더 있네. 어디? d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f까지. 요 구간 둘 다 양수잖아요. d부터 f까지. d부터 x가 f까지 해서는 둘 다 양수네요. 자, 그러면 이번에는 둘 다 음수인 구간 찾아볼게. 둘 다 음수인 구간은 일단 f가 음수인 구간은 c부터 d인데 이 구간 사이에서 g는 전부 다 양수네. 이 구간 이렇게 되잖아. 양수. 그러니까 둘 다 음수인 구간은 없네. 얘 답은 없어. 그래서 답은 이렇게만 답이네요. 이렇게만. 이건 눈을 크게 뜨고 잘 찾아야 돼. 자, 그다음 15번 한번 봐볼게요. 15번 문제는 일단 풀어보자. 전개해가지고 이렇게 되는데 일단 인수분해가 되니 안 되니? 안 돼. 내가 2차 부등식 풀 때 먼저 최고차인 개수를 양수로 만들으라고 그랬고, 근데 이미 양수야. 그러면 그 다음 해야 될 일은 인수분해가 되는지 확인하라 했어. 근데 인수분해가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그러면 그 다음 해야 될 일 뭐야? 그 다음 뭐 하라고 그랬어? 판별식 쓰라고 그래서 판별식 4분의 d 짝수 판별식 써볼게. 면 b'의 제곱 마이너스 ac 했더니 0보다 크네. 그렇다라는 얘기는 0보다 크다라는 얘기는 x축과 몇 군데서 만나? 두 군데서 만난다는 소리야. 서로 다른 두 군. 그러지 않을까요? 판별식이 0보다 크면 x축과 서로 다른 두 개의 실근을 가지니까 두 점에서 만나야 된다고. 그럼 이때 두 개의 좌표를 찾으려면 이 식을 근해 공식을 써야 돼. 짝수 근해 공식 써볼까? x는 a분의 마이너스 b 프라임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 프라임의 제곱 마이너스 ac 해주면 3분의 마이너스 2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13이 나오는데, 그러면 여기가 작은 값이니까 3분의 마이너스 2 마이너스 루트 13이고 이 값이 3분의 마이너스 2 플러스 루트 13이 되는 거죠. 여기까지 이해했니? 네. 근데 우리 그래프가 0보다 크거나 같은 범위를 구하래. 0보다 크거나 같은 범위는 그러면 얘거나 그러면 크거나 같다 했으니까 여기가 색칠이 돼야 되겠다. 색칠. 그러면 일단 얘부터 적어보면 우리 이거 0보다 크면 이거 인수분해 되면 이렇게 된다는 소리야.
x 하고 얘를 큰으로 가지니까 전부 다 그거 반대로 적어주면 이렇게 인수분해가 되고요. 이 인수를 갖고요. 얘는 x 플러스 3분의 2 마이너스 루트 13 이렇게 적을 수가 있어요. 인수분해를 했을 때. 물론 최고차의 계수가 3이니까 여기 앞에 3을 적어주면 돼요. 그래서 이 값이 0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되는 거야. 우리 인수분해 되는 식이 0보다 크면 날개값 갖는다 해서 사이값 갖는다 해서? 날개값. 그래서 큰 값보다 크고 작은 값보다 적다. 그래서 큰 값이 얘보다 크고 작은 값이 얘보다 작다 라고 적으면 돼요. 답을 적어주면 x는 큰 값 마이너스 2 플러스 루트 13보다 크거나 같다. 등호 들어갔으니까 작은 값 3분의 마이너스 2 마이너스 루트 13보다 적거나 같다. 요게 우리 정답이 되는 거지. 이해됐나요? 자, 그 다음 16번 2차 부등식을 만족시키는 모든 실수 x의 값의 합을 m이라 했네. 얘를 먼저 최고차의 계수 양수인지 확인했더니 인수분해가 되네. 이렇게 최고차의 계수가 양수고 아래로 올라온 2차 함수가 완전 제곱꼴을 가졌으면 x축과 몇 군데서 만나야 돼? 완전 제곱꼴을 가졌다는 얘기는 중근을 가졌다는 얘기잖아. 그럼 x축과 몇 군데서 만나야 돼? 한 군데에서 만나야 돼. 즉 접하게 이렇게 그래프 그림이 그려져야 돼. 이렇게 접할 때 여기 x값이 뭐인 거야? 마이너스 2분의 1인 거죠. 이렇게. 그러면 이제 우리 그래프를 그렸어. 근데 그래프를 그렸더니 0보다 적거나 같은 범위를 구하래. 0보다 작은 애는 있어 없어? x축보다 밑에 있는 없어. 그럼 0인 애는 있어 없어? 있어. 언제? 마이너스 2분의 1일 때. 즉 m은 마이너스 2분의 1이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이 부등식, 2차 부등식 똑같이 최고차의 계수가 양수고 아래로 볼록이고 인수분해를 하려고 했더니 인수분해 안 되네. 그러면 판별식을 써보자. 얘는 b제곱 마이너스 4ac 해주면 40 나오니? 4, 2, 8, 5, 40? 0보다 작네. 그러면 판별식 d가 0보다 작다는 얘기는 x축과 맞나 안 맞나? 안 맞나. 안 맞나게 아래로 볼록 그려줘야죠. 그러면 이게 0보다 작은 애를 구하래. 0보다 작은 애. 근데 얘 우리 그래프 0보다 작은 애 있어 없어? 없죠. 그래서 정수 x의 개수는 빵개. n은 0이네. 답은 마이너스 2분의 1 답인 거죠. 이해돼요? 2차 부등식 중요해. 이거 어떻게 하는지 알면 다 똑같이 풀잖아. 자, 마지막 페이지 17번부터 24번까지 18번 또 20번 또 21번. 아, 류나 그거 앞에 들었니인가? 아니요. 들어야 될 것 같은데. 아니 근데 뒤쪽은 이거 안 했나? 이거까지 한 것 같은데. 한번 봐볼게. 이거 2차 부등식이 0보다 크다가 항상 성립해야 된다. 항상 성립. 그럼 다시 말하면 최고차의 계수가 양수니까 x축과 이룰 수 있는 위치 관계는 세 가지 경우가 있다고. 두 점에서 만나거나 한 점에서 접하거나 만나지 않거나 이렇게 세 가지 경우 중에 있어. 근데 우리 그래프가 이 1번, 2번, 3번 중에서 항상 0보다 커야 된대. 얘 항상 0보다 크다라고 할 수 있어? 이 구간에서? 없잖아요. x보다 밑에 있어버리잖아. 얘 항상 0보다 크다라고 할 수 있어? 딱 여기 접하는 순간엔 0인 구간이니까 0보다 크다라고 얘기할 수 없지. 그러면 항상 0보다 큰 놈은 요놈밖에 없네. 얘 x축과 안 만나니까 판별식 t가 0보다 어떤 경우야? 작은 경우죠. 그래서 얘를 짝수 판별식 썼을 때 4분의 1을 써볼까? 면 b'의 제곱 마이너스 ac가 0보다 작다 식으로 적어주면 되겠네. 인수분 해주고 인수분해 되는 식이 0보다 작으니까 답은 날개값 사이값? 사이값이 되겠죠? 여기 정답이 하더라. 그 다음에 또 질문 19번 x에 대한 2차 부등식이 단 하나의 해를 가져야 된다. 자, 그러면 먼저 2차 부등식 그랬으니까 최고차인 개수가 양수인지 음수인지를 모르네. 그러면 첫 번째 k 플러스 1이 0보다 커서 양수인 경우, 두 번째 k 플러스 1이 0보다 작아서 음수인 경우. 그러면 최고차인 개수가 얘는 양수인 경우니까 아래로 볼록 그래프 3개 그림이 그려지고, 그 다음에 얘는 위로 볼록인 그래프 3개 그림이 그려졌겠죠. 이렇게.
그럼 우리 그래프 이 6개 중에서 우리 그래프가 0보다 적거나 같다가 단 하나만 만족한대. 그러면 0보다 적거나 같은 건 딱 0인 거 딱 하나 있으면 되는 거 아닌가? 그럼 0보다 적거나 같은 게 어디 있어? 0보다 적거나. 봐봐. 이거 세 개 봐봐. 얘는 0보다 적은 게 엄청나게 많아. 그러잖아? 그럼 얘는 전부 다 안 돼. 얘는 탈락. 그러면 얘는 첫 번째는 얘 0보다 적은 거 많이 있죠? 얘 안 돼. 얘 0보다 적거나 적은 건 없어. 그럼 0인 건 있어? 딱 이때 접할 때 0인 거 하나 있네. 요 놈밖에 안 되겠네. 얘는 0보다 적은 게 아예 없고요. 그럼 얘는 판베이시티가 0인 거죠? 접하니까. 그러면 짝수 판베이시티 4분의 D 써볼까? 그러면 B'의 제곱 마이너스 AC가 0이다 해주면 되겠네. 전개 이렇게 나오죠? 그럼 K로 묶었을 때 이렇게 나오니까 K 값은 0이거나 마이너스 1이거나. 여기서 마지막으로 해줘야 될 게 뭐야 얘들아? 답은 둘 중에 하나야. 마지막에 뭐 생각해 주셔야 돼? 범위. 아, 범위. 그렇지. 범위. 예. K가 마이너스 1보다 커야 돼. 그래서 얘는 탈락. 답은 0. 이렇게. 근데 내가 말한 건 이거 아니었어. 이것도 신경 써야 되긴 해. 근데 얘도 신경 써야 돼. 2차 부등식이라 했거든. 그러면 최고차인 계수 x제곱이 살아있어야 되잖아. 그러면 K는 뭐가 되면 안 돼? 마이너스 1이 되면 안 되겠죠? 그것도 겹쳐서 생각을 해줘야 돼. 그래서 답은 0이 정답이 되겠네. 자, 그 다음에 20번. 아래로 볼록인 2차 함수 그래프가 요 위로 이 기울기가 음수인 직선보다 항상 위쪽에 있대. 그러면 그림상으로 이렇게 되겠네. 아래로 볼록인 2차 함수가 얘 기울기가 음수니까 오른쪽 아래로 향하게 직선 이렇게 그림이 그려진다면 2차 함수의 그래프가 직선보다 항상 위쪽에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네. 그러면 식으로 써보면 이렇게 될 수 있겠네. 2차 함수 식이 직선식보다 항상 위쪽에 있으니까 2차 함수가 더 크다라고 잡으면 되겠죠. 그러면 이거 좌변으로 이항 전부 다 해볼게. 이런 식 적을 수 있을까? 이항 했어요. 그러면 아까 이게 몇 번 문제라 이제 18번 문제랑 다시 똑같았죠. 아래로 볼록인 2차 함수가 0보다 항상 0보다 크다가 항상 성립해야 되는 거야. 그러면 최고차의 계수 양수니까 아래로 볼록 그래프 3개 그림을 그려가지고 1, 2, 3번 중에 우리 그래프가 항상 0보다 큰 거는 몇 번? 3번만 항상 0보다 크죠? 그러면 우리 판베이시티가 0보다 작다 써주면 되겠네. 얘 짝수 판베이시티 4번에 D 써보면 B'의 제곱 마이너스 AC가 0보다 작다. 전개 인수분해 됐네. 뿔뿔 해주면 4K 플러스 1에 K 플러스 1이 0보다 작다. 인수분해 된 식이 0보다 작으니까 날개값 사이값? 사이값. 그래서 답은 이렇게가 정답이 되겠네요. 이해됐니? 또 질문 24번. 24번 21번 누가 질문 안 했냐? 풀수 있을 것 같아요. 이거 범위 나눠서 풀면 돼. x가 0보다 크거나 같을 때랑 x가 0보다 작을 때랑 범위 나눠서 풀면 돼요. 그 다음에 24번 한번 봐볼까? 이 연립부등식에 해가 존재해야 된다. 그러면 경우를 나눠볼게. 일단 얘부터 첫 번째는 풀어지네. 인수분해 되네. 그러면 사이값 같네. 첫 번째 2차 분식의 해가 이렇게 나오고요. 두 번째는 인수분해 된 식이 0보다 작으니까 얘도 풀어지긴 하구나. a부터 x가 a 플러스 2까지 이렇게. 근데 문제가 이 연립부등식에 해가 존재해야 된다라고 했어. 그러면 일단 수직선상에 나타내봐야 돼. 마이너스 2부터 1까지 요렇게 값을 하나 하고 이제 얘를 그래프를 그렸을 때 공통 범위가 있게 그리면 해가 존재하는 거 아니야? 맞죠? 그러면 공통 범위가 있게 그림을 그리려면 경우가 세 가지가 나뉘겠네. 첫 번째는 a가 여기 있고 a 플러스 c가 여기 있어서 요렇게 되면 공통 범위가 요렇게 생기는 경우. 이해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려놓고 정할 걸.
두 번째는 잠깐만. 두 번째는 A부터 A 플러스 E가 여기 사이에 들어가 버리면 공통 범위가 여기 얘가 공통 범위인 경우. 그다음에 세 번째는 A가 여기 있고 A 플러스 E가 여기 있어서 이렇게 돼 버리면 공통 범위가 이렇게 된 경우. 이런 세 가지 경우가 있지 않을까? 그러면 어느 경우에 대해서든 해가 존재해 버릴 수밖에 없죠. 이해됩니까? 그러면 첫 번째 경우부터 한번 봐볼게. 첫 번째 경우. 얘 따져보면 A 플러스 E는 뭐와 뭐 사이에 있어야 돼? 마이너스 2와 1 사이에 있어야 되지 않을까? 이때 A는 마이너스 2보다는 더 왼쪽에 있어야 돼요. 그러면 이거 풀어보면 마이너스 4부터 A가 마이너스 1까지 얘랑 얘의 공통범위 구해주면 첫 번째 답은 마이너스 4보다는 크고 A는 마이너스 2보다는 적고 이렇게 나오는데 이게 1번에서의 답. 근데 얘들아 항상 등호 싸움, 부등식은 항상 등호 싸움이거든. 자 여기 봐봐, 이 A가 이 마이너스 2까지 와서 이렇게 돼도 될까? 이 A가 이렇게 해가지고 마이너스 2까지 와도 되냐고, 이렇게 돼도 되냐고. 와도 되죠. 그러면 등호 들어가도 돼, 안 돼? 등호 들어가도 되지 않을까? 왜냐면 그러니까 안 됐으면 등호를 빼줘야 되는데 얘가 A가 이렇게 온다고 해서 공통 범위가 안 생기는 건 아니거든. 얘는 등호 들어가도 돼. 그러면 이제 A 플러스 2 생각해볼게. A 플러스 2가 이렇게 되면 A 플러스 2가 여기까지 왔어. 그럼 우리 그림이 이렇게 되겠네? 그러면 공통 범위가 생겨 안 생겨? 안 생겨. A 플러스 C가 여기까지 와버리면 이렇게 그림이 그려지는 거니까 이 검은색이랑 빨간색이랑 공통 범위가 안 생겨. 그럼 다시 말하면 A 플러스 C니 마이너스 2까지 오면 돼, 안 돼? 안 돼. 그러면 A 플러스 C가 1까지는 와도 돼? 1까지 온다는 소리는 이렇게 된다는 소리야. 1까지 와도 돼? 얘는 와도 되네. 그럼 여기 통으로 들어가줘야겠네. 이렇게. 그러면 공통 범위는 마이너스 4보다는 크고 마이너스 2보다는 적거나 같다가 되겠네. 마이너스 2. 여기 통으로 들어가줘야겠네. 이게 1번. 자, 그 다음 2번. 2번은 A도 마이너스 2와 1 사이고 A 플러스 2도 마이너스 2와 1 사이네. 그러면 여기서 마이너스 4부터 A는 마이너스 1까지 A는 이렇게 공통 범위 구해주면 마이너스 2보다는 크고 A는 마 4부터 마 1까지 마 2부터 1까지면 마 1까지 이렇게 되겠네. 이게 2번. 얘는 둘 다 등호 어떻게 될까? 와도 될까? 얘 A가 여기까지 와도 되니? 와도 되죠. 그럼 여기 등호 들어가겠네. 그 다음에 A가 1까지 온다는 건 안 돼. 애초에. 왜? A 플러스 2가 더 크거든. 얘는 이쪽으로 가는 것만 신경 쓰면 되고 A 플러스 2는 이쪽으로 가는 것만 신경 쓰면 돼. A 플러스 2가 1까지 와도 되니? 와도 돼요. 여기다 등호 들어가죠. 그러면 등호 여기 들어가. 그래서 얘랑 공통범위 나타내보면 마이너스 2보다 크거나 같고 1보다 작다랑 마이너스 4보다 크고 마이너스 1보다 적거나 같다랑 공통범위 구하면 이렇게 돼서 둘 다 등호 들어가 주겠네. 이렇게. 이게 2번. 이게 2번. 이게 1번이었어. 그럼 마지막 3번. 3번은 A 플러스 2가 1보다 크면 되겠네. 즉 A 그리고 A는 마이너스 2와 1 사이에 있으면 되고. 그러면 한번 풀어볼게. A는 마이너스 1보다 커야 된다. 여기서는 A는 마이너스 2와 1 사이에 된다. 등호 생각 한번 해보자. 등호. A 플러스 2가 1까지 와도 되니? 얘가 이렇게 와가지고 이렇게 돼도 돼? 와도 되죠. 그럼 등호 들어가도 되겠네. 그 다음에 여기는 A가 여기까지 와도 되니? 와도 되죠. 근데 A가 1까지 와도 되니? 1이 돼버리면 이렇게 돼가지고 공통 범위가 안 생겨버려. 그러면 마이너스 2만 와도 되겠네. 그러면 얘랑 마지막 공통 범위 구해주면 마이너스 2부터 1까지랑 A는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다. 그럼 공통 범위 구해주면 요렇게가 공통 범위. 그래서 3번에서 답은 마이너스 1 이상 1 미만이 되겠죠. 이게 3번다. 그러면 우리가 찾은 게 1번, 2번, 3번 요렇게가 답이잖아. 맞죠?
내가 빨간색 동그라미 3개 쳐놓은 게 1, 2, 3번 답이야. 그럼 얘를 최종적으로 합칠 수 있냐고. 수익선상에 나타내볼게. 1번이 마이너스 4보다 크고 마이너스 2보다 적거나 같고, 이게 1번의 답. 2번의 답은 마이너스 2보다 크거나 같고 마이너스 1보다 적거나 같고, 이게 2번 답. 3번은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고 1보다는 작고. 그럼 결론은 다 합쳐지네. 이게 최종적인 답이네. 고로 답은 마이너스 4보다는 크고 1보다는 적더라. 이게 우리 정답이 되는 거야. 조금 복잡하죠? 24번이 제일 어렵네. 자, 넘겨서 우리 드디어 이제 경우에서 들어가네. 2차 분식 끝났어. 이제 어려운 거 끝났어, 얘들아. 어려운 거는 끝났는데 이제 여기 경우에서 순열 조합이, 너희는 이제 확통이 필수잖아. 확통을 하려면 이 경우에서 순열 조합은 당연히 알고 있어야 돼. 여기서 너희가 확통 단어는 이 순열 조합을 바탕으로 한 단계 더 복잡하게 들어가는 게 확통 단어 과목이라서 이 경우에서 순열 조합은 잘 해놔야 되는데 어렵지 않아요. 어렵지 않아. 자, 한번 해볼게요. 우리 사실 경우의 수는 중학교 2학년 때 했었어. 합법칙. A와 B가 동시에 일어나지 않을 때 A가 일어나는 경우의 수와 B가 일어나는 경우의 수를 각각을 더해주면 됐던 거고, 곱법칙은 동시에 일어날 때, 그래서 동시에 일어나는 경우의 수는 각각의 경우의 수를 곱해주면 됐었더라. 그래가지고 우리가 이거를 확률로 나타내는 것까지 했었잖아. 확률은 전체 경우의 수분의 어떤 사건이 일어날 경우의 수 해가지고 확률로 나타내는 것까지 너희가 했었다고, 중학교 2학년 때. 자, 근데 이거 또 나와. 경우의 수는 중학교에 했던 거랑 똑같아. 뭐 이런 거 뭐 사건이라고 하면 같은 조건에서 여러 번 반복할 수 있는 실험이나 관찰에 나타나는 결과를 사건이라고 하고, 경우의 수는 그 사건이 일어나는 경우의 수 가지수를 얘기하더라. 수용도는 사건이 일어나는 모든 경우를 막 우리 이런 식으로 펼쳐가지고 막 이런 거 했던 거 다 기억나? 그래가지고 이거 경우의 수 전부 다 셌던 거, 이런 거를 우리가 수용도라고 얘기를 해요. 자, 그럼 봐볼까? 주사위 한 번 던질 때 나올 수 있는 모든 경우의 수는 1부터 6까지니까 경우의 수는 6가지고, 이 중에서 2의 배수는 2, 4, 6 3가지, 6의 약수는 1, 2, 3, 6 4가지, 이런 식으로 정답이 되겠죠. 4번 한번 봐볼까? 4번 한번 봐보자. 4번 한번 봐보면 100원짜리 동전 2개를 동시에 던질 때 같은 면이 나오는 경우의 수. 동전 던지면 나올 수 있는 경우가 앞면이거나 뒷면이거든. 근데 같은 면이 나오려면 둘 다 앞인 경우거나 둘 다 뒤인 경우 이렇게 있겠죠? 경우의 수는 2가지가 되겠네. 그러면 서로 다른 면이 나오려면 앞, 뒤가 나오거나 뒤, 앞이 나오거나, 그래서 경우의 수는 2가지가 되겠네요. 그 다음에 넘겨볼까? 넘겨서 한번 봐볼게. A, B, C에서 3개를 골라서 일렬로 배열하래. 그러면 내가 여기를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로 한번 해볼게. 첫 번째에서 나올 수 있는 경우는 A이거나 B이거나 C이거나 이렇게 있겠죠. 이걸 수용도를 한번 전부 다 그려보자고. 그러면 첫 번째 A가 나왔을 때 두 번째에서 나올 수 있는 경우 수는 몇 개야? 이 A 하나 썼어. 그러면 두 번째에서 나올 수 있는 경우도 A, B, C가 되겠네. 맞습니까? 그러면 두 번째 AA를 썼더라고 한번 해보자. AA를 썼어. 그러면 여기서 세 번째 나올 수 있는 경우 수는 B이거나 C이거나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 A, B를 썼다라고 한번 해보면 세 번째에서 나올 수 있는 경우 수는 몇 가지? 2가지 아닐까 또? A, B를 썼으니까 A이거나 C이거나. 그럼 마지막 A, C를 쓴 경우, 그러면 A, C 썼으니까 세 번째에서 나올 수 있는 경우는 A이거나 B이거나. 이렇게 수용도 한번 그려보라는 소리야. 자, 그럼 두 번째, 이번엔 첫 번째에서 애초에 B를 썼어. 그러면 두 번째에서 나올 수 있는 경우는 몇 개? 3개라고 얘기하면 안 돼. A는 중복이야. 그래서 A이거나 C이거나 이렇게 2가지 경우밖에 없어요. 그러면 BA인 경우 한번 봐보자. BA인 경우. 그럼 얘 하나 썼어. 그럼 세 번째에서 나올 수 있는 경우는 A이거나 C이거나. 이번에는 BC를 썼어. 그러면 세 번째는 A밖에 없겠네요.
자, 세 번째 C를 썼어. 그러면 두 번째 나올 수 있는 경우 수는 A거나 B거나. C에 있었다라고 한번 해볼까? C에 있었으면 세 번째에서 나올 수 있는 경우는 A거나 B가 되고, CB를 쓰면 이번에 이렇게 돼서 CB를 쓰면 이렇게 썼으니까 세 번째에서 나올 수 있는 경우는 A밖에 없겠네. 그럼 경우의 수는 맨 끝에만 세면 되겠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12가지가 정답이 되겠네. 이해됩니까? 앞에서부터 지금 여기까지 한번 해볼까요? 앞에서부터 여기까지. 수용도가 생각보다 중요해. 내가 이렇게 그리는 게 좀 연습이 돼야 돼. 한번 해보자.
다 했어요? 형아 다 했어? 6번. 6번. 이거 답은 딴 건 다들 맞았니 얘들아? 네. 다이 다 맞았어? 6번 한번 봐볼게. ABC가 시험지를 하나씩 채점할 때 자신의 것을 채점하면 안 된대. 그러면 A, B, C라는 시험지가 있다라고 치고 이거를 수용도를 그릴 때 얘는 시험지야 지금 A 시험지, B 시험지, C 시험지인데 여기 A가 안 오면 되는 거 아니야? 여기 B가 오면 되는 거 아니고 여기 C가 안 오면 되는 거 아니야? 그러면 다시 말하면 A 시험지가 올 수 있는 경우는 B이거나 C이거나 밖에 없겠네. 그러면 A 시험지에 B가 채점을 했어. 그러면 여기에 올 수 있는 경우는 A이거나 C이거나 이렇게 있겠죠. 근데 PA를 해버리면 마지막은 C가 C 거를 채점할 수밖에 없겠네. 그럼 얘는 이 경우는 안 돼. 그럼 얘는 이 경우 탈락. 그럼 BC 했을 때 A인 경우 이렇게 되면 되겠죠. 이해돼요? 그 다음에 똑같이 이번에 A가 A 시험지를 C가 채점했다고 하면 두 번째 올 수 있는 경우는 A이거나 B인데 얘가 안 되죠? B가 B 거를 채점해버리니까. 그러면 CA, B인 경우 이렇게 되면 되겠네. 경우 수는 두 가지가 정답이 되더라. 이렇게. 6번 이거 은근히 문제 많이 나와. 시험지 채점할 때 자기 거 채점하지 않는 거. 딱 이거. 수영도 그래서 해결하는 문제야. 자, 오른쪽 페이지 볼게요. 이제 합법칙과 곱법칙인데 여기서 합의 법칙은 두 사건이 동시에 일어나지 않을 때 경우의 수를 각각 더해주면 되더라. 여기서 포인트는 또는이라는 말이 있으면 더해주면 되고, 그 다음에 곱의 법칙은 동시에 그리고라는 말이 있으면 두 개를 곱해주면 되더라 라는 거야. 또는 여기 또는도 이거나 여기 있어. 이거나 또는 이거나 라는 말이 있으면 더해주고 동시에 그리고라는 말이 있으면 곱해주더라. 자, 문제 한번 봐볼게요. 커피 5종류와 과일 음료 4종류가 있는 자동 자판기에서 커피 또는 과일 음료를 구하래. 커피를 이 총 자동 자판기에는 음료가 총 9종류가 있는데 그 중에서 커피가 5개, 음료가 4개. 그러면 커피가 나올 수 있는 경우의 수 5가지. 과일 음료가 4가지. 둘을 더해주면 9가지가 되면 되겠네. 그 다음 2번은 커피와 과일 음료를 각각 한 병씩 선택하래. 그러면 커피와라는 거는 커피 그리고 과일 음료를 각각 한 병씩 선택하는 경우잖아. 그러면 커피를 뽑을 수 있는 경우의 수 5가지랑 과일 음료를 뽑을 수 있는 경우의 수 4가지를 두 개를 곱해줘서 답은 20가지가 정답이 되는 거죠. 지금 이거 다 한번 해볼까요? 네.
7, 8, 9번 다 한번 해보세요. 여기 경우의 수 파트는 풀이하는데 어렵진 않아. 어렵진 않는데 너희가 조금 한 가지 경우수라도 놓쳐버리는 게 생겨버리면 바로 이제 답이 틀려지는 거니까 모든 경우수를 다 생각하는 게 조금 까다롭다면 까다롭죠. 풀이하는데 시간 오래 걸리지 않을 거야. 뭐 어려울 거 없죠? 얘는 쉬워가지고 더하고 곱하고 더하고 곱하고 더하고 곱하고 하면 되네. 넘겨도 될까요? 그 다음에 10번 이번에는 도로망에서의 경우의 수. 도로망은 지금 문제를 읽어보면 A, B, C, D를 연결하는 도로망이 있는데 같은 지점을 2번 이상 지나지 않고 A 지점에서 D 지점으로 가는 경우의 수를 구하래. 우리 이렇게 경우의 수, 도로망 문제는 항상 먼저 뭐 해야 되냐면 경로 설정을 가장 먼저 하는 거야. 경로 설정. 애들이 이거 그냥 일부러 다 이렇게 해보더라고. 막 이거 왜 이렇게 하고 막 하나라도 누락되면 어떡할 건데. 그러니까 이거 하나도 문제가 아니라 경로를 설정하고 경로에 대해서 그 다음에 경우의 수 조사해 주면 돼. 경우의 수 조사. 자, 경로를 설정 한번 해볼게. A 지점에서 D 지점으로 가라 그랬거든. 그러면 첫 번째 A에서 갈 수 있는 경로가 뭐가 있어? A에서 갈 수 있는 경로는 B로 갈 수도 있고 C로 갈 수도 있겠네. 그러면 A에서 B로 갔다라고 한번 해보자. A에서 일단 B로 이동을 했어. 그럼 이제 B에서 갈 수 있는 경로는 C로 가거나 D로 가거나. 그러면 A에서 B에서 C로 갔다고 쳐. 그럼 C에서 D로 가는 경우밖에 없겠네. C에서 D로 가는 경로. 그러면 이번에는 A에서 애초에 C로 갔다라고 쳐보자. A에서 C로 갔어. 그러면 C에서 갈 수 있는 경로는 B로 가거나 D로 바로 가거나. 그러면 C에서 B까지 갔을 때는 D로 바로 가는 경로밖에 없겠죠. 이렇게. 너네 막 이렇게 가면 안 돼. 쌤 이거 안 돼요. A에서 C로 갔다가 C에서 B로 갔다가 B에서 A로 갔다가 다시 C로 갔다가 이렇게 가는 건 안 돼요. 이건 안 돼. 왜? 같은 지점을 2번 이상 지나지 말라 그랬거든. A에서 출발해서 C로 갔어. 안 지났어 아직은. 이렇게까지는 돼. A에서 B, C에서 갔다가 B까지는 되는데 B에서 다시 A로 가버리는 순간 같은 지점을 2번을 지나게 되는 거야. 이해되죠? 그래서 일단 경로는 이렇게 4가지 경로가 있겠네. 그럼 이제 이 경우도 조사 한번 해볼게. 먼저 A에서 B로 가는 경로 몇 가지? 3가지입니까? A에서 B로 가는 경로. 그 다음에 이제 B에서 C로 가는 경로는 1가지죠. C에서 D로 가는 경로는 2가지야. 우리 이거를 더해줘야 될까 곱해줘야 될까? 곱해줘야 돼. 동시에 일어나야 돼 지금. A에서 B로 갔다가 그리고 B에서 C로 갔다가 그리고 C에서 D로 가는 거야. 곱해줘야 돼요. 6가지가 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A에서 B로 가는 경로 3가지, B에서 D로 가는 경로 1가지네. 곱해주면 3가지가 되겠죠. 그 다음 이때 A에서 C로 가는 경로 2가지, C에서 B로 가는 경로 1가지, 그 다음에 B에서 D로 가는 경로 1가지, 2개가 되고, A에서 C로 가는 경로 2가지, C에서 D로 가는 경로 2가지 곱해주면 4개가 되죠. 그러면 우리 마지막 이 4개는 뭐 해줘야 돼? 더해줘야죠. 더해줘야 돼. 각각 사건이 별개야. 그러면 다 더해주면 총 답은 경로는 15가지가 나오더라. 이렇게. 이해됐나요? 요거 2개 먼저 한번 해보자. 요거 2개까지만 하고 좀만 쉬었다 하자. 시간이 벌써 1시간이 갔네.
맞았어? 네. 2개 다? 네. 잘했네. 자이 맞았어? 10분 쉬었다 합시다. 10분 쉬었다 합시다. 어우. 응? 이거 여기. 응? 이거 했어? 내가 숟가락 놀았구나? 아니, 내가 선생님 집에서 갑자기 연락와가지고. 진짜? 응. 좀 아프지 이건 아니, 그래? 요즘 별로 안 추웠는데 응. 너무 약이 다녔나 그래서. 응. 그러니까 약간 이만울도 저희가 배탈나가지고 응급실 갔다 왔어요. 심하였나 보네. 작년에 자기 힘들네. 너무 공부만 하다가 갑자기 쉬어서 그래. 이거 완전 나빠. 근데 거의 안돼. 몸이 적응을 못해서 너무 돌아가. 아니 근데 나 진짜 그래도 1월 달에는 했거든. 그러니까 숙제 같은 거 잘 했거든. 근데 나 지금 완전 아예 안 해. 야, 학교 숙제 다 했어? 안 해? 나 야, 나 그 뭐지 국어 1회부터 안 풀고 풀다가 말았어. 너 조작해야 될 것 같아. 아 진짜로. 근데 그리고 무당도 쓰라니. 수학은 그렇게 쓸 수 있을 것 같거든. 나는 그래도 잡지 보고. 근데 국어나 국어 무당도 어떻게 써? 응. 문제를 다시 읽어봐야겠다. 잡지에 해설 안 나와 있지. 그 선지별로. 국어? 응. 나 마더텅인데 응. 마더텅은 다 했어. 아 있어? 잡지가 더 두꺼워. 아, 나 어차피 문제 저거 똑같구나. 앞에 찾아봤는데 응. 처음 공부하는 거면 마더텅으로 잘해. 그게 선지마다 분석해가지고 한 문제가 한 페이지야 해설. 한 문제가? 거의 그냥 아 맞아 마라톤은 잡지가 엄청 무겁더라. 갑자기 엄청 무거워. 공부하려고 샀지 내가 그걸. 어떻게 이거를- 내가 했어? 응? 어떻게 내가 했어? 한 번 풀고 응. 그 충격 먹고 아, 다시 안 열었지. 나는 내가 연휴에 내가 그 시험 기간에 할머니 때 가면 항상 스칼 가거든. 응. 근데 이번에도 스칼 갔단 말이야. 바로. 난 내가 할 줄 알았다. 근데 그 민재쌤 숙제가 내가 엄청 유리했거든. 그거를 풀면 아예 못한 거 다른 거를 다 새로 가져갔는데 그래가지고 내가 했다 했는데 그 다음날 열이 나는 거야. 그래가지고 못했어. 어쩔 수 없이. 이제 해야지. 어쩔 수 없이. 아 진짜 해야 되는데. 그 숙제가 많아. 아 진짜로. 이거를 너무 많이 먹었어. 아 진짜 레전드야 진짜. 진짜 다 먹어가지고 과자도 먹고. 응. 나 아직 사진 못 찍었는데. 너 2일에 가지. 1일에 아니 야 근데 그거 우리만 그 쌤이 그거 보내라고 말 안 하지 않았냐? 다른 반들은 말했대? 그러니까 그쌤 그 쌤이 그 얘기했어. 증명사진은 메일보다는 자기가 카톡방을 만들겠다고 그래서. 그러니까 거기서 개인으로 보내라니까. 근데 그 그런 방학 중에 보내라는 거야. 그러지 않을까? 일단 보내놓고 보면 되는 거 아니야? 그렇지 뭐 미리 해서 안 되고. 전남대상은 쌤한테 뭐 얘기해야 되는데 응. 잘 배우고 있습니다잖아. 응. 인사가. 응. 쌤한테 카톡 보낼 때도 첫 줄에 잘 배우겠습니다 하고 용건 적고 마지막 줄에 잘 배웠습니다 해야 돼. 빡빡해. 원래 우리도 해야 돼. 근데 말 안 하는 거지. 그렇지. 정확다. 응. 그러니까. 그치 싫어. 근데 이렇게 해놓고 나중에 대여서 안 할걸? 이 학기 되면. 나 갈게.
웃기네. 아침 드라마 응. 할머니가 보고 있는 거 같이 보고 있는데 우리 대사에 한 20대 어려 보이는 새 며느리가 응. 가족 회의 같이 하고 있잖아 아침 드라마. 근데 그 새 아가가 불미스러운 일이 있는 거야. 아니 원래 분명히 이상한 단어가 아니거든. 그러니까 드라마에서는 그게 너무 웃긴 거지. 불미스럽네. 우리 아침 드라마 유행 지난 거 갖고 오잖아. 맞아. 은근 그래서 개화나고 볼 때마다. 어떡하냐. 지금 진짜 어떡하지? 이건 뭐 벼락치기도 아니잖아 고등학교는. 벼락치기 뭘 해. 숙제도 안 돼 있는데. 숙제인 것 같아 진짜. 야 근데 우리 거의 계약하자마자 시험 공부해야 돼. 에이. 진짜로. 처음이잖아 약간 고등학교 시험은. 야, 첫 주는 야자 놓고 방과후 없잖아. 맞지? 그때 애들이랑 놀아야지. 놀 거야? 일곡동에서 아니 우리 거기 가자. 기포 없잖아. 거기 원래 뭐가 호수공원 가자. 벚꽃 피고. 그러니까. 갑자기 작년 생각이 났어. 네. 벚꽃. 존나 좋아한대 그때. 맞아. 벚꽃. 어머님이 사진 찍어줘. 엽떡에 벚꽃 들어. 솔직히 양 졸라 적어. 그때 별로 안 친해가지고 어. 내가 아무 말도 안 했지. 여섯 명이 갔는데 엽떡 하나에 치킨이 근데 말해. 그 치킨도 작지 않았냐? 순살이었잖아. 근데 게다가 이게 그 다리도 불편해가지고 땀을 엄청 흘리는. 이 먹을 때 맨날 옷입 맞아. 떨어져. 그리고 그 앉을 때 좁아서 이렇게 다리 앞바닥을 타고 이렇게 세워가지고. 맞아. 그리고 포크도 똑바로 없어가지고. 근데 크로키스? 그것도 별로 없어가지고 응. 그냥 나도 안 맞았어요. 별로 안 친해서 그래 그때. 네. 진짜 아 개업해가지고. 그래서 결국에 우리 나눠져서 사진 찍지 않았냐? 맞아. 뭐야 이게. 근데 갑자기 돌아가고 싶어. 돌아가면 뭐 할 건데? 그 매점이? 아니 뭐 할 거냐고 궁금해서 물어본 거야. 달라지는 게 있을까? 아니, 그때 그냥 분위기가 너무 좋아. 약간 안 친한 것도 나는. 난 싫어. 왜? 뭐라고? 네? 숙제 잘하고 있어? 일주일 남았는데? 무슨 숙제야? 학교 방학 숙제 할 거예요. 이제 해? 아니 했는데 응. 아빠가 못했어요. 근데 내가 생각을 해봤는데요. 학교 숙제잖아요. 근데 학원에 가면 안 되잖아요. 학교 숙제. 숙제는 집에서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모의고사를 집에서 풀면 안 돼요? 뭔 말이야? 그 수학? 네. 그 일주일에 하나씩 보는 거를? 네. 어차피 너 그거 이제 한 번, 두 번 남았는데. 근데 모의고사 잘 풀고 있어? 근데 저 그거 어려운 문제 있잖아요. 26분부터인가? 내가 그거 알려주지 않았냐, 얘들아? 그 모의고사가 1번부터 30번까지 있잖아. 1번부터 21번까지가 객관식이고 22번부터 30번까지가 단답형이야. 이 중에서 20번, 21번, 29번, 30번 네 문제는 킬러 문제라고 해서 최상위권 애들 가리는 문제. 그러니까 이 최상위권에 너희가 들 거 아니면은 그냥 애초에 이 네 개 문항은 그냥 버리고 나머지를 다 맞춰서 너희가 등급을 따겠다라는 생각을 우리 이렇게 전략을 짜는 게 좋아. 애초에 그냥 여기 네 문제 나 이거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렇게 도전을 했다가 거기서 시간 잡아먹고 다른 거에 더 시간 뺏기지 말고 차라리 네 문제는 깔끔하게 그냥 포기하고 나머지를 다 맞춘다는 전략으로 가져가는 게 좋다고. 최상위권이 아닐 바에. 근데 다른 것도 막 모르는 거 알겠어. 다른 건 다 맞춰야 돼. 중학교 범인데. 근데요. 개념을 모르는 건 어떡해요? 막 그거 그 뭐지? 저 산점도 아예 몰라요. 왜 몰라? 노스 문법 그도 몰라요. 아니 3년도는 그때 중학교 때 중3 2학기 마지막 네, 단원이었잖아. 맞아요. 거기 3년도 시험 보면 아니었어요. 쌤이 그래서 대충 넘어갔어요. 그 3%까지였던 것 같아. 아니 그
분산까지. 네, 분산. 분산까지만 산점도가 시험이 아니었구나. 네. 근데 산점도 어려울 거 없는데 진짜 양의 상관관계, 음의 상관관계 그거 아니 그거는 그냥 그표 그거 풀 수 있는데 저는 그 뭐지 그 상대도수 를 까먹어가지고 상대도수는 중학교 1학년 때 입과 싹 배울 때 너희 했던 거 같은데. 1학년 때예요. 중1이야 그거는. 근데 기억이 안 나요 그거는. 진짜요? 진짜요? 상대도수는 중1 때 배웠어 너희. 중1 2학기 때 배웠다. 입과 싹이 아니라 줄기와 이 많이. 맞아. 줄기와 이. 그러네. 이과 싹은 어디서 났냐? 없네. 2학기 내용 있나? 아 이것도 22계정이지. 15계정에 이래 있을 것 같은데. 잘 풀어줘. 첫 페이지. 그치? 그러니까 그 항상 끝. 너 말고 없어. 지금. 어떡하지? 근데 나는 그렇게 생각해. 상대도수랑 그 줄기와 입 이런 거는 앞으로 너희가 인생에서 볼 일이 없어. 이번 3월 모의고사가 아니면. 아 그래요? 그냥 차라리 나는 그거 투자할 바에 그냥 내신에 수시간 투자하겠어. 나였으면. 아니면 너희가 중학교 거 내용을 복습해보는 것도 진짜 좋거든. 근데 이제 방학이 다 끝나가는 마당에 할 소리는 아닌데 진짜 공부하는 애들은 중학교 때 내용을 한번 3개년치 해가지고 꼭 중요한 단원들이 있어. 뭐 지수법칙이라던가 연립방정식, 뭐 2차 함수, 1차 함수, 원, 삼각비 이 정도. 이런 것들은 조금 복습해놓는 게 좋긴 해. 고등학교 올라가서 고등학교 방법으로 문제를 풀 수도 있는데 중학교 방법으로 문제를 풀었을 때 더 쉬운 몇 문제들이 있어. 근데 그때 가서는 이제 너희가 다 까먹으면 이제 어렵게 풀 수밖에 없는 거고, 다 기억하고 있으면 이거 중학교 때 했는데 중학교 때 방법으로 풀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복습을 조금 추천하긴 하는데 이미 다 끝나버려갖고 해. 혜원이 다음 주 또 여행 가더만. 맞아요. 24, 25 맞아요. 어디 가냐? 서울이요. 왜 가 서울을 갑자기? 아니 저희 엄마가 그거 그 대학원 그 졸업해가지고 졸업식 가요. 아 어머님이? 아 진짜? 우와 멋있으신데? 네. 우와. 과가 무슨 근데? 영어 영문. 아 진짜? 네. 엄마 그러면- 영어 쌤이에요. 아 영어 선생님이셔? 네. 학교? 학원. 학원? 어디서? 아 저희 집에서 공부방. 아 진짜로? 그럼 집으로 학생들이 와? 네. 멋있다. 너도 좀 해. 좋아요. 그렇게 엄마한테 배워가지고 영어 같이 해보고 하면 좋은데? 좋을 것 같은데? 근데 저는 영어 싫어해요. 영어 재미없어요. 뭐가 재밌냐? 다 재밌어요. 그럴 줄 알았어. 아니 근데 국어는 조금 재밌어요. 어려운데 재밌어요. 멋있다. 해볼까? 다이나? 지금 12분인데 12분인데 내가 아까 몇 시 줬는데 55분에 주지 않았어? 아니야? 더 늦게 줬나? 57분이. 57분? 57분에 줬어도 지금 15분째인데 그러면? 깔끔하게 이제 15분. 뭐 깔끔하게는 어디까지? 부장하면 경호에서 끝나고 그 다음에 이제 순열 조금 맛보다 끝날 것 같은데? 학교 부교재 어려운 거 안 됐으면 좋겠다. 1학년 때는 쉽긴 한데 근데 국제고도 시험이 좀 많이 쉬워진 편이야. 점점 쉬워지더라. 아 그래요? 국제고는 그리고 좋은 게 서술형 문제가 조금 많거든? 네. 근데 많은 대신에 다른 학교는 그런 거 없는데 국제고는 그 채점 기준을 거기다 표로 해가지고 명시를 해둬. 그래서 뭐 하면 1점, 뭐 하면 2점, 뭐 하면 3점 이렇게 명시해두는데 그 순서대로 하면 돼 문제를. 아 풀이 쓸 때. 풀이 쓸 때.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A 값을 찾아라 라고 하면 A부터 찾을 생각을 하면 돼.
그러니까 서술형에서 약간 의도를 거기다 표에 적어주어서 그대로 약간 유도를 해보면 돼서 그래서 좀 꿀이라면 꿀인데 뭐 전사는 뭐 말할 것도 없이 쉽고 근데 전사도 내가 작년에 전사를 안 가르쳐서 잘 모르겠네. 재작년에 가르쳤던 것 같은데. 에휴 전사는 학교 가기가 빡셀 텐데 어떡하냐. 아침마다 거의 그 차 막히고 거의 전쟁통일 텐데. 너 셔틀 타냐? 셔틀? 제주도? 모르겠어요. 모르겠어. 근데 셔틀이 7시쯤에 와가지고 우리 일찍 가 셔틀은. 그러면 이제 6시에 일어나 셔틀이 올라갔어. 음원 잤을걸? 그거 내가 그 신청 명단을 이름 2개가 들어있을 때 그래가지고 그 확인하려고 전화 했다고. 근데 시간 알려줬어? 장난? 안 알려줬지? 응. 오빠는 기숙사냐 지금? 오빠야? 기숙사 나왔지? 네. 그러면 부모님이 근데 거의 바로 옆이구나. 너 먼저 내려주고 오빠 내려주면 되겠다. 셔틀이에요. 아 너 셔틀 타? 네. 오빠도 따로 셔틀 있고. 아 그래. 해보자 우리. 자 11번 볼게요. 서로 다른 두 개의 주사위를 동시에 던질 때 다음 경우의 수를 구하라. 나오는 눈의 수의 합이 4의 배수인 경우. 그러면 주사위 두 개를 던졌을 때 그 두 눈의 수를 더해서 나올 수 있는 최대는 몇이야? 최대. 내가 못 들었어? 주사위 두 개를 던져서 나오는 눈의 수를 더했을 때 그 값이 나올 수 있는 최대 값이 몇이냐고. 12죠. 6 더하기 6, 12. 그럼 최소값은 몇이야? 2겠죠. 그러면 너희는 2부터 12범위 내에서 4의 배수를 먼저 찾아야지. 뭐 있죠? 4 있겠고 8 있겠고 10이 있겠네. 맞니? 그러면 4가 나오는 경우 두 눈의 수를 더했을 때 4가 나오는 경우를 찾아보자고. 뭐 더하기 뭐 하면 4 나와? 1 더하기 3 하면 4 나오고 그 다음에 2 더하기 2 나오고 그 다음에 3 더하기 1 나오네. 너희가 이걸 질문을 많이 하거든. 1,3도 되면 3,1이랑 얘네 둘이 중복 아니에요 이 말을 하는데 여기서 포인트는 서로 다른 두 개의 주사위야. 서로 다른 두 개의 주사위. A라는 주사위에서 1 나오고 B라는 주사위에서 3 나오는 경우랑 A 주사위에서 3 나오고 B 주사위에서 1 나오는 경우는 서로 다른 경우야. 그러니까 만약에 이런 말이 없어. 그냥 같은 주사위를 2번 던졌다라고 하면 중복으로 봐야 돼. 이게 포인트야. 알겠죠? 서로 다른 두 개 주사위. 자 그러면 이제 8이 나오는 경우는 투수 더해서 8 나오는 경우는 1, 7은 안 되죠. 주사위 던져서 7은 못 나와. 2, 6, 3, 5, 4, 4, 5, 3, 6, 2 되면 되겠네. 12는 6, 6밖에 없겠죠. 그래서 경우에서 몇 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9개가 정답이 되더라. 이렇게. 한번 해보자. 2개. 2번, 3번. 다 했어요? 네.
다 맞았니? 넘어갈게. 다음 12번. 이번 유형은 다음 방정식을 만족시키는 자연수 x, y, z의 순서쌍의 개수를 구하여라. 자연수. 그러면 x 더하기 2y 더하기 5z가 15가 나오는데 그러면 여기는 자연수라고 했으니까 이거를 전부 다 집어넣어 볼 수밖에 없어. x, y, z에. 근데 막상 집어넣으려고 하면 막막하거든. x에다가 1 넣을 때 y에다가 뭐 넣고 z에다가 뭐 넣고 이걸 생각하는 게 까다로워. 그래서 이때는 집어넣는 순서가 정해져 있어. 뭐부터 집어넣냐면 문자가 지금 3개잖아. 이 중에서 개수가 가장 큰 문자가 뭐야? Z부터 집어넣는 거야. 개수가 가장 큰 문자부터 Z 자리에 1부터 집어넣는 거야. 1 집어넣어주면 x 플러스 2y는 5는 우변으로 넘기면 10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이제 또 다시 집어넣는 거야. 그 다음 개수가 큰 문자는 뭐야? y죠. y에다가 1 집어넣어봐. 그럼 x 뭐 나와? 8 나오겠네. 그 다음에 y에다 2 집어넣으면 6 나옵니까? 그 다음에 y에다 3 집어넣으면 4 나오겠네. 이런 식으로 y에다가 4 집어넣어주면 2 나오고요. y에다 5 집어넣어주면 0 나오네. 근데 얘는 돼? 안 돼? 안 돼. 왜? 자연수라고 그랬거든. 0은 자연수가 아니니까. 그럼 더 없겠네. 자, 그 다음 이번에는 z에다가 2를 집어넣어보는 거지. z에다 2 집어넣어보면 x 플러스 2y는 이번엔 5가 되겠네. 또 이번에는 y에다 1부터 y에다 1 집어넣으면 x는 3, y에다 2 집어넣으면 x는 1. 더 있니? y에다 3 집어넣으면 x는 마이너스 1 넣어야 되니까 얘는 안 되죠. 그래서 경우의 수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가지가 정답이 되겠네요. 오케이. 한번 해볼까요? 네, 2개만 하자 이거. 3번, 4번만 해보세요. 3번, 4번. 3번, 4번만 해보자. 기수가 가장 큰 문자부터 1부터 집어넣어라.
류네 너 그러면 공수 2 한번 빠진 것도 인강 들어야 돼. 내가 링크 보내줬잖아 2개 다. 공수 2는 꼭 들어가지고 봐. 네. 내일 오늘 들어야 돼. 그래야 너 내일 와서 문제 뭐 상관없긴 하겠다만. 들어야 돼. 이번에 답은 그냥 5개 적어놔. 질문 있어요 혹시? 집어넣으면 되죠? 그 다음에 13번 다음 식을 전개할 때 서로 다른 항의 개수를 구하여라. 봤더니 앞에 있는 항은 a 플러스 b, 뒤에 있는 항은 x 플러스 y 플러스 z. 전부 다 각각의 항이 어때? 전부 다 다르죠. 그러면 a를 이렇게 분배 b를 분배를 했을 거야. 분배를 전부 다 했을 때 공통항이 있을까? 그러니까 동류항이 있을까? 동류항? 없겠죠. 우리 식을 전개했을 때 서로 다른 항의 개수를 구하려고 하면 만약에 동류항이 있었으면 동류항끼리는 전부 다 더하거나 빼거나 계산을 하고 나서 마지막에 이제 서로 다른 항의 개수를 세야 되는데 지금 서로 다른 문자끼리 분배가 됐기 때문에 동류항이 없을 거라고. 그러면 이런 경우는 그냥 곱해주면 돼요. 여기 2개, 여기 3개 곱해주면 답은 6개가 정답이 하더라. 근데 만약에 이런 게 있어. 하나는 제곱이고 뭐 이렇게 있다고 쳐볼게. 아니다. 이게 조금 x 5제곱, x 3제곱 이렇게 한번 해볼까? 그러면 하나는 제곱이고 하나는 어떤 다항식이죠. 그러면 이렇게 제곱 있는 식은 있잖아. 제곱 있는 식은 전개를 해가지고 이렇게 만든 다음에 얘랑 이제 서로 다른 항의 개수 생각을 해주는 게 좋아. 이해됐죠? 내가 말하고자 하는 포인트는 이렇게 제곱 있는 항은 전개를 해라. 전개를 하고 비교를 해라. 이렇게. 그러면 얘도 다 똑같아. 얘는 서로 다른 항의 개수 4 곱하기 2 하니까 답은 8개. 얘는 여기 1이 서로 같지 않나요? 라고 할 수 있는데 1은 어차피 곱해져 봤자 거기 안에 녹아져 들어가잖아. 1이 이렇게 분배해봤자 x3제곱 1 더하기 x3제곱 더하기 x6제곱 이렇게 서로 다르게 나올 수밖에 없다고. 그러면 결론에는 3개 곱해서 9개가 정답이 되더라. 그 다음에 뭐 얘는 2개, 3개, 4개니까 다 곱해주면 6, 4, 24가 정답이 되더라. 넘겨볼게요. 자, 이번에는 서로 다른 다음수의 양의 약수의 개수. 얘는 우리 너희 소인수분해 처음 배웠을 때 했을 거야. 약수의 개수 구하는 문제. 중학교 1학년 때 했나? 36을 소인수분해 해보면 2의 제곱 곱하기 3의 제곱이니 36 소인수분해 하면 그러면 우리 그때 어떻게 배웠어? 약수의 개수 구하는 문제. 혹시 기억나? 지수에다가 1씩 더해서 그걸 전부 다 곱하면 된다 그랬어. 그러니까 여기 지수에다가 더하면 1, 여기 지수에다가 1 더하면 3 곱해주면 9개라고요. 이게 양의 약수의 개수 구하는 공식이었어. 근데 내가 여기다가 하나만 더 추가할게. 약수의 개수 구하는 공식은 어떻게 해라? 지수에다가 1씩 더해서 곱해라. 그럼 양의 약수의 총합 구하는 문제가 있어. 총합 구하는 공식을 내가 어떻게 구하는지 한번 보여줄게. 예를 들어볼게. 10이라는 숫자가 있어. 12를 소인수분 해보면 2의 제곱 곱하기 3이죠. 그러면 우리가 약수라는 게 전부 다 이루어진 걸로 다 곱을 형태로 나타낼 수가 있어. 2의 0제곱, 2의 1제곱, 2의 2제곱, 3의 0제곱, 3의 1제곱. 그래서 여기가 이제 곱해보면 2의 0제곱 곱하기 3의 0제곱. 참고로 어떤 수의 0제곱은 1이야. 너희가 고등학교 2학년 때 배울 건데 어떤 수의 0제곱은 1이야. 그럼 여기를 이렇게 나타낼게요. 그 다음에는 2의 1제곱 곱하기 3의 0제곱. 얘는 2의 2제곱 곱하기 3의 0제곱. 이런 식으로 다 곱해볼게. 그러면 우리 문제는 내가 지금 뭐 구하고 있어? 이거 여기 이렇게 안에 있는 표 안에 있는 값들이 우리 약수의 개수잖아요. 근데 이거를 전부 다 더한 값을 알고 싶은 거야. 그러면 우리 여기 3개만 가로로 3개만 더해볼까? 요렇게 3개 더하자는 소리야. 더하면 공통이 뭐야? 항 3개를 더할 때 항 3개에서 공통이 뭐야? 3의 0승인 거 보여요? 그러면 3의 0승으로 한번 묶어볼까? 묶으면 맨 앞에는 2의 0승 되고 두 번째는 2의 1승 되고 세 번째는 2의 2승 남네. 이렇게 돼서 적을 수 있겠네. 그 다음에 밑에 있는 줄도 다 더할 거야. 이렇게 다 더할 건데 공통이 몇이야? 3의 1제곱이죠. 3의 1제곱으로 묶어보면 2의 0승 더하기 2의 1승 더하기 2의 2승이야. 이렇게 나올 거야. 그럼 우리는 이 2개를 뭐 하면 돼? 더해주면 되거든?
이 두 개를 더하면 윗줄 더하기 아랫줄이니까 약수의 총합이 나올 거 아니야. 근데 얘네 둘이 더하려고 했더니 공통 이번에는 요렇게가 공통이네. 그러면 두 개를 얘로 묶어요. 얘를 묶어주면 위에 줄에서는 3의 0승 남고 밑에 줄에서는 3의 1승 남네. 즉 이거 계산해주면 1 더하기 2 더하기 4 1 더하기 3 해서 곱해주면 7에다가 다 28이 정답이 돼요. 그러면 정리하자면 이렇게 할 수 있어. 어떤 수의 약수의 총합을 구하라 라고 한다면 걔를 소인수분해해. 뭐 예를 들어서 뭐 해볼까? 36으로 한번 해볼까? 36을 소인수분해하면 2의 제곱 곱하기 3의 제곱이었죠. 그럼 얘를 이렇게 나타내면 된다고. 2의 제곱을 2의 0승 더하기 2의 1승 더하기 2의 2승까지 하고 3도 3의 0승부터 3의 2승까지를 더해서 이걸 곱해주면 이게 약수의 총합 구하는 공식이야. 이해돼요? 이것까지는 알아도 뭐 얘는 소인수분해만 하면 되는데 어떻게 한다고? 약수의 개수? 개수 어떻게 구한다고 세원아? 몇 개? 9개. 지수에서 1씩 더해서 곱하라고. 소인수분 해보면 2의 제곱 곱하기 3의 세제곱. 그러면 답은 12개. 3, 4, 12. 얘는 2의 세제곱 곱하기 3의 제곱 곱하기 5니까 다이나의 답 몇 개야? 약수의 개수 몇 개야? 24개. 어떤 수든지 간에 지수가 없으면 여기는 1이 생략된 거야. 1이 생략. 그래서 1씩 더해서 곱해주면 돼요. 그 다음에 이번에는 색칠하는 문제. 색칠하는 문제는 문제 읽어보면 A, B, C, D 4개의 영역을 4가지 색으로 칠할 때 같은 색을 중복 가능하지만 인접한 영역은 서로 다르게 칠한대. 그럼 다시 말하면 붙어있는 영역에서는 서로 다르게 칠한다라는 소리야. 그러면 이런 문제를 풀 때 푸는 방법은요. 첫 번째, 가장 인접한 영역이 많은 곳부터 색칠하는 거야. 많은 곳을 색칠하자. 많은 곳 색칠. 우리 문제를 해보면 인접한 영역이 가장 많은 문제 지역이 어디야? A, B, C, D 중에 A이거나 C 아닐까? A거나 C. 뭐를 하든 상관없어. 그럼 나는 A를 먼저 칠해볼게. A에 칠할 수 있는 경우에서 몇 가지? 네 가지. A에 칠할 수 있는 경우 4가지. 그 다음에는 이제 한쪽부터 차례대로 하면 돼. 한쪽 끝부터 차례대로. 그러면 A에 지금 4가지 색 중에 하나를 칠했어. 그러면 이번에는 이제 한쪽 끝 B부터 칠해보자고. D부터 해도 상관없어. B부터. B에 칠할 수 있는 경우 몇 가지? 3가지. A에서 칠한 색깔 하나를 빼고 3가지. 그럼 이번에는 C에 칠할 수 있는 색깔은 A랑 B랑 빼고 2가지. 그러면 D에 칠할 수 있는 색깔은 다시 2가지. 왜? D라는 영역은 B랑 인접해 있어? 아니야. A랑 C랑만 연접해 있어. 그러면 A에서 칠한 색 하나, C에서 칠한 색 하나, 이 2개 빼고 나머지 하나만 나머지 칠해주면 돼. 그래서 2가지. 그래서 4, 3, 2 곱해주면 답이 나와요. 오케이? 2번, 3번 해보자. 2번, 3번.
다현아 다 풀었어? 다 맞았어? 형아 맞았어? 네. 유나 맞았고? 넘어갈게요. 자, 그 다음 16번. 16번은 딱 문제가 두 가지 유형으로 물어봐요. 자, 문제 읽어보면 다음에 동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사용해서 거스름 돈 없이 전부 다 돈을 쓰겠대. 그때 지불할 수 있는 방법의 수와 지불할 수 있는 금액의 수를 구하여라 라고 그랬어. 1번 문제 봤더니 100원짜리 1개, 50원짜리 2개, 10원짜리 3개가 있더래. 지불할 수 있는 방법의 수를 구하래. 지불할 수 있는 방법의 수. 그러면 동전 별로 보면 돼. 100원짜리 동전 하나가 있었어. 100원짜리 동전 하나. 그럼 100원짜리 동전 하나를 이용해서 낼 수 있는 경우의 수는 100원짜리 동전 하나를 안 내거나 내거나 경우의 수 두 가지네. 맞죠? 얘를 낼 수 있는 경우는 두 가지. 그러면 50원짜리 동전 두 개를 가지고 낼 수 있는 경우의 수는 하나도 안 내거나 하나 내거나 두 개 내거나. 그래서 세 가지죠. 그럼 10원짜리 이런 식으로 하면 네 가지가 되겠네. 맞아? 그럼 이거 세 개를 뭐 해줘야 돼? 곱해야 돼요. 더하면 안 돼. 지금 우리가 이걸 이용을 해서 거스름 돈을 지불하고 싶은 거야. 그러니까 100원짜리 하나를 냈을 때 50원짜리 낼 수 있는 경우가 하나도 안 내거나 하나 내거나 두 개 내거나 이런 식으로 동시에 일어나고 있는 상황이니까 이걸 전부 다 곱해줘야 돼요. 그래서 지불할 수 있는 방법의 수는 24가지야. 근데 여기서 포인트, 얘들 밑줄. 0원을 지불하는 것은 제외한다. 0원을 지불한다는 거는 봐봐. 여기서 이 두 가지라는 거는 100원짜리를 하나도 안 내거나 하나 내거나가 있잖아. 여기 세 개는 50원짜리를 하나도 안 내거나 하나 내거나 두 개 내거나고 이 네 가지는 10원짜리를 하나도 안 내거나 하나 내거나 두 개 내거나 세 개 내거나. 근데 이때 100원도 안 내고 50원도 안 내고 10원도 안 내는 경우 이 세 가지를 모두 택한 경우가 한 가지가 존재하게 된다고. 그럼 이 한 가지는 빼줘야 돼. 여기서 빼기 1을 해줘야 돼. 그래서 23가지가 답이에요. 0원을 지불하는 경우는 제외한다고 했기 때문에. 이해돼요? 이제 금액의 수야. 금액의 수. 금액의 수는 너희가 생각을 조금 해야 돼. 여기서 뭘 때문에 그러냐면 동전이 금액이 중복이 있어. 100원짜리 동전 하나랑 50원짜리 동전 두 개 하면 50원짜리 두 개 해봤자 100원이잖아. 금액이 겹쳐버린다고. 이렇게 금액이 겹치는 돈이 있으면 금액의 수는 금액이 겹칠 경우 큰 단위의 돈을 작은 단위로 바꿔버리면 돼. 무슨 말이냐면 100원짜리랑 50원짜리 두 개 중에서 큰 단위가 100원짜리지? 100원짜리를 50원짜리로 바꿔버리라고. 그럼 50원짜리가 총 몇 개 돼? 50원짜리가 총 4개, 10원짜리가 3개가 되는 거라고. 이때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이걸로 금액의 수 다시 측정해주면 돼. 50원짜리 4개를 낼 수 있는 경우의 수는 하나도 안 내거나 하나 내거나 두 개 내거나 세 개 내거나 네 개 내거나 5가지. 10원은 안 내거나 하나 둘 셋 네 개. 아니 세 개, 네 개. 그러면 이 두 개를 곱해주면 되죠. 마찬가지로 답은 20가지인데 얘도 마찬가지. 50원짜리를 하나도 안 내고 10원짜리도 하나도 안 내는 경우 한 가지를 빼서 답은 19가지가 정답이 나와요. 2번, 3번 두 개 다 한번 해보자. 2번, 3번. 여덟 장 남았네.
질문 있나요? 다이나 질문 없어? 얘들아 진도는 여기까지만 나갈게. 진도 여기까지 나가고 한 10분 정도 남았거든? 베이직센 문제 좀 풀다가 마무리하자 오늘. 진도 딱 여기까지 나가면 경우의 수까지 끝났고 다음 주에 순열과 조합하면 끝나고 이제 학기 들어가서 행렬 한 2번, 3번 정도, 2번 정도 하면 아마 끝날 거야 행렬. 그래서 끝나고 나면 우리 이제 다시 교재 너희 부교재 그때쯤 나올 거야. 어떤 거 나오는지 봐서 그 부교재 설정해가지고 앞에서 또 조금 다시 복습하게요. 알겠죠?